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네팔 소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팔 인도 뉴스 채널 방송 중단이라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외국 주류 수입 중단으로 5억 루피 절약. 네, 요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네, 확진자 수 100명 미치었습니다. 너무 들쑥날쑥해서 이게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국가에서 보건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70명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70명의 환자가 늘어서 16,719명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 15,000대에도 굉장히 오래 머무르더니 이번에 16,000대에도 오래 머물러요.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로 뭔가가 잡히고 있다, 아니면은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겠지만, 일단은 공식적인 것은 7월 11일 토요일은 70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같은 경우도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339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누적자 같은 경우는,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은 신문사마다 다 계산이 달라요, 숫자가.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거 말하자면 이제 국가에서 명확하게 이 데이터를 생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문사별로 막 각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못 믿겠더라고요, 신문사들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같았을 때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 계속 플러스 시켜서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망자 3명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갑자기 3명이 나왔는데요, 사망자 3명이 나와서 38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쭉 35명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3명이 나왔습니다. 카트만두에서 2명이 나왔고요, 신두팔 쪽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썬커물 지역에 있는 60세 남성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고카르네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54세 역시 남성입니다. 사망 날짜는 다른데 지금 데이터가 다 11일자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썬커물에 있던 60세 남성 같은 경우는 폐와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였고요. 그리고 고카르네솔 사망자 같은 경우는 신장 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두팔 쪽에 있는 또 다른 45세 환자는요, 7월 9일 날 사망했지만은 11일 날 데이터로 잡혔습니다. 이래서 네팔은 38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완치자는요, 완치자 오늘 7월 11일 날 50%가 넘었습니다. 드디어 완치자가 43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완치자가 8,442명 기록했어요. 지금 이제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인원보다 집으로 돌아간 인원이 이제 비로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지금 50.5%가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이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확진율보다는 이제 회복률이 올라가서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중치료 인원 많이 빠졌습니다. 364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8,239명이 지금 현재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는 인원이 늘어났네요. 검역소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빠지다가 187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 정도 인원일 것으로 볼 때 아마 해외에서 비행기로 송환한 인원 때문에 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097명이 됐습니다. 네, 24,097명이 돼서 지금 현재 검역소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고요. PCR 테스트는요, 3,0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3,000건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진 환자도 좀 많이 못 찾은 것 같네요.
3,648건 실행했습니다. 만 건 실행한다고 얘기한 지가 참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3,000, 4,00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7만 9,599건 지금 PCR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 산하 연구소 25개에서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달 들어서 카트만두 밸리가 확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7월 11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7월 10일 날 42명 나왔다가 11일 날 갑자기 3명이 나와서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내일 또 뚝 올라가면은 이게 데이터가 부정확한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되고요. 네팔 현황 및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까지 지금 부드러운 넉다운 1단계 연장되어 있는 거 변함없고요. 그리고 국내선, 국제선 폐쇄도 여전히 7월 22일까지 똑같이 갑니다. 대한항공 직항은 6월까지 운항을 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소리에 비공식적인 소식에 나오는 것 따르면은 거의 뭐 올해는 대한항공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도 지금 소문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식적인 것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가 지난 금요일부터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택시비가 지금 50% 요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손님은 2명밖에 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카트만두 밸리 밖으로는 못 나가고요. 밸리 안에서만 그렇게 되고요. 운행이 되고요. 그리고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있는 그 통금 시간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9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그 PCR 테스트가 그 지난번 제가 방송 때 그 바그마티 같은 그 말하자면 그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3개의 병원이 그 증상이 없는데도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프로빈스별로 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일반인도 자기 자신이 궁금하면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뭐 또 건강진단서 첨부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5,500루피를 내면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빈스 1 같은 경우는요, 코시 병원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프로빈스 2에서는 나라야니 하스피털이랍니다. 그리고 간다키 프로빈스 같은 경우는요, 포카라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 사이언스, 그러니까 건강과학 포카라 연구소네요. 예, 건강과학 포카라 연구소에서 포카라에서 하는 겁니다. 간다키주 같은 경우는, 간다키 프로빈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바그마티, 지금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바그마티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비르 병원하고 파탄 병원하고 티칭 병원, 그 3군데서 하고 있고요. 프로빈스 5 같은 경우는 그 부투얼에 있는 룸비니 병원에서 합니다. 부투얼에 있는 룸비니 병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프로빈스 6 까날리 프로빈스는 수르켓에 있는 프로빈셜 퍼블릭 헬스 레보레터리, 그래서 그 프로빈셜 공중 건강 연구소네요. 번역이 제가 좀 그렇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극서부 지역입니다. 프로빈스 7 지역은 덩거디에 있는 그 프로빈셜 연구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여기 카트만두 밸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에는 물론 뭐 외국인도 뭐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세기 같은 게 뜨잖아요. 전세기 같은 거 뜨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해외로 지금 송출하는 인력을 다시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가지만은 전세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지금 해외로 사람들이 나가고는 있거든요. 이 소식은 또 다른 소식과 같이 또
엇물려 있으니까 그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부는요, 관광부가 이제 항공까지 같이 그 간장을 하거든요. 관광항공부인데 송항 비행기를 지금 운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고 7월 12일까지 1단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지금 현재 여객 운송협회를 비롯한 민간항공연합회한테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기가 하루에도 뭐 적게는 10편, 많게는 20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일반 전기편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다름없이 지금 말하자면 국적기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기존 이제 전기편 같은 거는 못 받게 하니까는 말하자면은 이 전세기만 운영을 하는 이 어떤 그 대행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선, 국내선 다 못 가는데 요 이제 전세기를 운영하는 여기만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럴 거면은 왜 비행편을 다 막았냐? 지금 뭐 10편에서 20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오픈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여러 군데에서 정부 측의 압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그 날씨가 계속 지금 한 3일 정도 계속 그 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비가 올 때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배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카트만두를 벗어나면 여기는 다 그냥 뭐 야생이고 정글이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보면은요, 지금 들어온 소식은 홍수로 산사태가 계속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자자르곶 12명 중에서 5명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실종 상태인 거죠. 그리고 미야기현에서 일어났던 산사태, 그 중에서 23명을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매몰됐을 수도 있고 밑으로 휩쓸려서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가 지금 총 43채가 가구가 휩쓸렸습니다. 지금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근데 올해 특히 이 산사태가 좀 많이 속출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산사태로 말미암아 다딩에 있는 마을이 그 식수 파이프가 손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보통 보면은 그 네팔 같은 경우는 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맑은 물을 일단은 커다란 산 위에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단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여기 있으면은 마을 위쪽에 커다란 탱크를 만들어요. 마을 공동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마을 탱크를 만든 다음에 마을 탱크부터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을 하죠. 마을까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물은 바로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도 시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팔 같은 경우는 워낙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그 에너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공사도 많이 해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는 이제 그 마을 자체가 알아서 해결을 많이 해요. 물론 뭐 정부에서 뭐 도움을 조금 주긴 하는데 거의 정부 도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수 개선 사업하면 마을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소식 올라온 거는 다딩에 있는 한 마을이 아까 이제 마을이 있고 식수 탱크가 있는데 중간에 파이프가 산사태로 이게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식수가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빗물 같은 경우는 바로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한 3, 4일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거기다 좀 약품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네팔에 그런 약품이 있을 리 만무하고 하니까는 지금 굉장히 식수 위기가 발생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하고 그리고 단신 요렇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인도뉴스 채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이미 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 채널 유통업체 멀티 시스템 오퍼레이터 MSO는 네팔에서 인도뉴스 채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메가맥스 TV 부사장인
드루브 사르마시에 따르면 채널 유통업체들이 목요일 저녁부터 정부 소유의 도어 더르션을 제외한 모든 인도 뉴스 채널의 방송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마 씨는 인도 TV 채널이 네팔에 대해 과장되고 선정적인 정치 선전을 하고 있으며 최근 네팔 올리 총리와 카트만두 주재 중국 대사 간의 정치적 민감한 영토 분쟁에 대한 보도를 방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뉴스 채널에서 네팔에 대한 방송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스스로 그러한 불쾌한 뉴스를 방송하는 모든 인도 뉴스 채널을 방송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기존 그 시스템에선 막았지만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콘텐츠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인도 채널의 방송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는 DC홈, 메가맥스, DSN, 마이TV 등 MSO 운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날 1시에 모두 인도 뉴스 채널을 중단하였습니다. 맥스TV의 부사장 샤르마 씨는 정부가 네팔에 등록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이 컨텐츠, 뉴스 컨텐츠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 일전에도 한번 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극서부 쪽에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토 분쟁은 인도와 네팔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 영토 분쟁에 그 중국이 같이 그 결합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중국 국경과 인도 국경과 네팔 국경 그 세 접점에서 지금 이 그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데 이것을 이제 그 인도 언론에서 좀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네팔 쪽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먼저 이쪽 뉴스 그 보급자 운영자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요일 날 딱 저녁에 차단하자마자 금요일 날 인도 쪽 방송사에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어떤 뭐 방송에서 어떤 그 인도의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방송을 했다는 것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토 분쟁에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네팔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영토 분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하루아침에 그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이 독도 갖고 얼마나 자꾸 그 물어 뜯고 있습니까? 그거 놓질 않잖아요. 지금 이제 네팔하고 인도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인도하고 국경도 완벽한 선으로 합의된 건 없어요. 그냥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지금 전쟁을 안 하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또 인도하고 중국하고 붙어갖고 그때 무기를 그러니까 총을 안 쓰고 육탄전으로 백병전으로 한 60명이 죽었어요. 그 인도 측이 한 20명이 죽었다고 하고 그 중국 측이 40명이 죽었다고. 군인들끼리 맞붙어서 싸웠는데 그 뭐랄까 총을 안 쓰고 60명이 죽었으면 얼마나 심하게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가 되게 일촉즉발이에요. 그 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 말하자면 국경 분쟁이 있었던 지가 말하자면 사상자가 낸 게 60년이 넘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60년 만에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그 어떤 말하자면은 무대가 되는 그 곳이 네팔 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네팔에서 인도 뉴스를 갖다가 지금 다 막았다. 이거는 좀 중요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네팔과 인도는 물론 뭐 때로는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도 하지만은 형제 국가거든요.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불교와 힌두교 같은 역사를 말하자면 아주 그 몇천 년간 같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인도 채널의 그 뭐
방송을 봐요. 만화 영화서부터 뉴스, 영화. 그래서 따로 여기서는 힌디어를 말하자면 이제 인도 말을 가리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텔레비 틀면 나오고 라디오 틀면 나오는 게 힌디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인도 방송을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2020년부터는 뭐 새로운 세대가 되겠죠. 이전에 말하자면 이제 인도 말을 같이 아는 시대와 이제부터는 이제 인도 말을 이제 몰라도 되는 시대, 완전 그냥 네팔말만 알면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끝나든 이미 뭐 활시에 활이 떠났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요렇게 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 주류 수입 중단으로 3개월 만에 5억 루피를 절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가의 외국 주류 수입을 중단함으로써 3개월 동안 5억 루피를 절약했습니다. 정부는 4월 30일부터 해외에서 주류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명품 수입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네팔은 매년 20억 루피 이상의 외국 주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술 수입이 3개월 동안 중단되니까 약 5억 루피의 국내 통화가 절약됐다고 관세청장이 밝혔습니다. 이 그 주류 수입업자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네팔에 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 아메리칸 JD 위스키는 네팔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세간에 따르면요, 네팔에서는 와인, 보드카, 진과 같은 주류 수입이 높다고 합니다. 네팔은 주로 인도, 독일, 프랑스,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쿠바, 그리고 걸프 국가에서도 술을 수입한다고 하네요. 네팔은 영국에서는 럼을 수입하고 중국에서는 맥주를 수입하고 마찬가지로 앱솔루트 같은 보드카도 여러 종 네팔로 옵니다. 정부가 수입 금지령을 내린 지 3개월 만에 시장에 비싼 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니워카나 아메리칸 JD, 시바스리갈 같은 브랜드의 주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조니워커 컴퍼니의 주류를 수입하는 사업가에 따르면 이 브랜드 주류는 정기적으로 15일에서 30일 정도의 재고량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 와인이나 위스키의 정기적인 소비 패턴은 한 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세관 검문소에는 더 이상 그 수입 주류가 없다 보니까는 고급 주류들의 재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네팔에서 생산하는 내수술 소비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국 주류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후 네팔 내수 주류 생산자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주류가 수입 금지되면은 말하자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주류가 좀 판매량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나 네팔 주류 기획가 연맹에 따르면요, 럭다운으로 인해 도시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주류 판매는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카트만두의 터메나 포카라의 레이크사이드, 치투안의 소라하가 모두 문을 닫고 식당과 호텔이 문을 못 열었기 때문입니다. 네팔에는 약 2천여 개의 주류, 그리고 와인, 사이다, 맥주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약 300억 루피의 주류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 5억 루피면요, 5억 루피면은 50억 원 정도네요. 그렇게 많지 않네요. 50억 원이고 1년에 20억 루피면 200억. 제가 알고 있는 네팔리들은 술을 엄청 많이 먹는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수입 주류가 많지 않네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마지막에 나왔던 그 300억 루피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되거든요. 3천억 정도의 술 소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인구 대비로 봐도 그렇고. 그 참고로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소주하고 막걸리 들어와 있어요. 한국 거. 그리고 전 세계 술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로컬 맥주들도 많고. 그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인 전통주 시장이 원래 강세입니다. 그 우리나라 소주에 해당하는 증류주가 럭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막걸리에 해당하는 술이 창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원료가 되는 고도라는 그 곡물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 고도가 밀레예요. 밀렛이라 그러나요? 밀렛.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그 만드는 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맛이 좋아요.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는 럭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밀주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가양주입니다. 집에서 산골 같은 경우는 다 술을 만들어 드세요. 소주꼬리 약간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형태지만은 그 불때 갖고 증류시켜 갖고 만드는 화학적인 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00% 그 말하자면 핸드메이드고 그 화학 물질 절대 그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술이 잘 만드는 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수도 집에서 만드는 거는 뭐 40도, 50도, 60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에 섞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고. 근데 일단 뭐 그 시내나 뭐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럭시는 되게 순한 반면에 집에서 만드는 가양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술 마시듯이 드시지 않고 약 드시듯이 그렇게 드십니다. 하여튼 뭐 지금 럭다운 기간에 당연히 뭐 그 술 시장도 얼어붙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터멜 문 닫았죠. 그 다음에 뭐 포카라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작살 났죠. 치투한 뭐 소라하 뭐 문 열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그 구멍가게는 문 열었는데 그 럭다운 기간에도 주류 판매점은 허가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주류 판매점 같은 경우는 그 6월 11일 부드러운 럭다운 시작하면서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그 말하자면은 거의 뭐 3달 조금 안 되죠. 그 기간 동안 주류가 딱 얼어붙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집에 있는 술 먹고 아니면은 술 만들어 먹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5억 루피가 절약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비가 한 2-3일 더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각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비가 와요. 지금 이제 아침인데 아침이 되면 비가 딱 끊기고 좀 이렇게 좀 맑아지는데, 밤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잠을 자잖아요. 그 비 많이 온다고 계속 밖에서 비를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위험한 거죠. 그때 그냥 휩쓸려 가면은 뭐 힘든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몬순 중에 가장 그 핵심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7월 11일 토요일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7월 12일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팔 소식이 궁금하실 때, 그리고 네팔이 그리우실 때 언제든지 자TV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